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승주TV의 사당동 행정사 이승주입니다. 요즘 제가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자주 못 찍고 있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한 편씩 촬영해서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고 좋은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업무 수임건에 대해서 오랜만에 하나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또 새로운 업무건이라 제가 조금 남기고 싶고 저도 좀 기록물 겸 어떻게 보면 아카이브처럼 좀 될 수 있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이번 주에 급하게 수임을 받아서 바로 완료를 했던 건이고요. 어떤 건이냐면 소명서 제출 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적사항은 당연히 공개할 일이 없지만 제 사연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운동을 하고 와서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저녁에 전화를 바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보통은 제가 업무폰으로 지금 사업체가 3개니까 어디로 전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부재중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데, 행정사 사무소죠? 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사 사무소는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심 반가웠죠. 물론 안 해본 일들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걱정도 됐어요. 맞다, 행정사무소 맞다, 어디시냐라고 했더니 소명서를 좀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소명서 의뢰건이 몇 번 있었는데 정식적으로 아직 수임된 적이 없었어가지고 어떤 건이시냐라고 했는데, 이번엔 또 다른 소명서였던 거예요. 그 사유에 대해서 소명하는 거니까는 무궁무진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지주택,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셨던 분인데 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주택의 조합 자격을 상실했다? 저는 이제 부동산을 오래 했으니까 그러면 지주택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게 이유가 있을 텐데 혹시 세대주나 세대원의 문제인가요? 이랬더니 맞대요. 세대주였는데 세대원으로 바뀌면서 이 자격이 상실돼가지고 이걸 소명하라고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간이 너무 늦었어서 제가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많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가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럼 오늘 시간이 늦었으니까 제가 내일 낮에 연락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고선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미친듯이 관련 법령을 공부를 했죠. 막 찾아보고 내용도 보고 했는데, 이제 그날 제가 요즘에 3대 운동을 제가 요즘 측정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3대 500이 조금 있으면 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고중량 운동을 하고 온 날이었어요. 집에 가가지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막 새벽까지 막 봤어요. 이제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좀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 싶어가지고 다음날 낮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살짝 뜨뜻미지근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비용을 먼저 물어보시거든요, 대부분은. 그래서 제가 비용도 가름이 안 돼가지고 이제 친한 행정사님 몇 분한테 연락했더니 본인은 이 정도 받을 것 같다, 본인은 이 정도 받을 것 같다 하셔서 그 정도 받을 거는 아닌데 너무 많은데 생각을 해서, 블로그에는 이런 게 안 나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한 금액 정도를 불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 라고 하면서 제가 서류 준비를 좀 해야 돼서요 라고 하고 그냥 끊으시더라고요. 이 건은 진행을 안 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전에 전화했었는데 점심 무렵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사무실로 오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알겠다라고 해서 이제 점심 지나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팅을 했는데 자세하게 얘기를 듣고 상담을 해보니까, 우선은 저는 지식을 많이 채웠잖아요. 그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사유인지 제대로 듣고 이제 근거 조문을 들어서 이 사유를 적어서 소명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 행정사들의 일이잖아요. 의뢰인의 말을 대략적으로 워딩을 뽑아가지고요, 키워드를 찾아서 핵심 논점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 공부할 때 2차 공부할 때 문제를 찾잖아요. 문제의 소재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법 조문을 적용하면서 그 해당 핵심 내용들을 적고 마무리로 사안을 해결하잖아요. 행정사가 그 일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소명서 일을 하면서 논점을 받아들이고 문제의 소재가 뭔가를 파악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관련 근거 조문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지 이것들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택법 시행령 21조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2항인가? 제가 지금 한까지는 정확히 못 외우겠는데 거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데, 그 부득이한 사유를 제가 말씀을 끌어내보고 듣다 보니까 해당이 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 이상 깊이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내용을 해가지고 제가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서요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흐름을 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증거자료는 제가 첨부 서류라고 해가지고 뒤에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이분들이 이런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병명이 있었으면은 병명에 대한 소견서, 진단서도 좀 떼오시기도 했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시점도 너무 좋고 소명을 제가 잘 써드리면 잘 될 수도 있겠습니다. 확답은 못하지만 제가 어쨌든 최대한 조리 있게 잘 쓰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약속을 했어요. 이분들이 처음에 초안을 써오신 소명서를 이제 갖고 오셨어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뿐 아니라 이제 행정사들이 기준에서 봤을 때도 일반 반성문 혹은 탄원서 같은 느낌의 한 장짜리 A4 용지로 일목요연하지 않게 그냥 내용들을 쓰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귀중하게 참고를 해서 핵심 내용들만 추려서 뽑겠습니다 라고 기분 나쁘시지 않게 표현했어요. 이걸로 제출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니 잘 오셨습니다, 제가 소명서를 잘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원래 위임계약서를 받을까 하다가 금액이 몇백만원 단위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냥 착수금을 절반을 받기로 하고 나머지 일이 완료되면 잔금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돈을 계속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전액을 다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가 안일해질 것 같다, 이런 이유로 다 하고서 깔끔하게 받는 게 기분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착수금만 먼저 받고, 기일이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정말 열심히 썼죠. 이게 써가지고 이제 초안을 보내드리고 다음날 좀 글을 더 윤문해가지고 다듬어서 마무리본을 뽑아가지고 사무실 오셔서 같이 한번 체크하고, 이러이런 사안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런 시점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 내용대로 숙지하세요, 이렇게 알고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거짓 없이 썼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가 돼가지고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직 모르는데 소명이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는 바람이고, 추후에 소명이 되면 이 영상이 아마 올라갈 때쯤이면은 소명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어쨌든 저는 이제 소명서를 작성을 해봤고 이 양식도 이제 만들게 됐고 사안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제가 해봤기 때문에 또 저는 행정사로서 굉장히 큰 자산을 하나를 얻었어요. 또 이분들도 건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 관련된 일을 부탁하실 게 은근히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사에 대해서 그래도 인식이 많이 좋았다 생각한 게, 찾아보셨대요, 행정사가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행정사를 찾았고 제가 보여서 오셨다고 합니다. 만나서 신뢰감을 주고 수임을 하는 거는 제 역량이에요. 다행히 감사하게 이분들과 또 궁합과 운대가 맞아서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스무스하게 잘 해결이 됐고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소명선 한번 드디어 수임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됐다라고 영상을 남기게 됐네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다시 마무리를 지면 소명서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왔을 때 어떤 내용을 설명했을 때 우리가 핵심 키워드 워딩을 뽑아서 논점이 뭔지를 꼭 파악하고 그 다음에 관련 조문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핵심 내용, 그 소명서라면 소명 취지와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줘야 돼요. 그리고 취지는 간단하게 한 줄 정도로 끝내주고 이유에 상세하게 쓰고요. 그다음 넘버링을 해주면서 저는 씁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첨부 서류 같이 제출을 하고, 첨부 서류가 많을수록 그리고 정확할수록 시점이 숫자도 명확할수록 좋겠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결론을 해가지고 이 이유와 그렇게 했을 만한 소명 사유들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내용을 매짐을 짓는 겁니다. 논점에서 본문에서 관련 조문을 찾아서 어떤 조문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본 소명 사안에서 예외 규정이라 본문 중에 적용되는 사안이 있어서 이 규정을 반드시 적용해서 그렇다 할 만한 사안을 반드시 적용을 시키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조문 때문에 이런 이유로 소명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소명서의 핵심이 좀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자세하게 보고 조항, 호, 목 모든 것 다 뒤져보고 거기에서 법리적으로 이치에 맞는 거 그거 적용시켜가지고 그 조문을 넣어서, 그 끝으로 저는 이제 판례까지 찾아서 국어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례를 찾아서 같이 넣었어요. 훨씬 더 있어 보이고 전체적인 글이 훨씬 더 다듬어진 느낌과 고급진 느낌이 들거든요, 판례가 들어가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례까지 넣어서 마무리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번 소명서 건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오랜만에 또 하나 찍어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업무 수임건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